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우마무스메 실장 캐릭터 16번째 이야기입니다. 메이크업 뱀파이어 짐작하셨죠? 관동의 자객, 레코드 브레이커, 검은 자객 등등 많은 이명을 만들어낸 요도를 사랑한 고고한 스테이어 라이스 샤워입니다. 자, 25전 6승, 지원 3승의 마생 성적에서 지원 3승은요, only 교토 경마장 3,000m 이상의 거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붙여진 별칭이 요도의 고고한 스테이어. 그러다 보니 우마무스메에서요, 유독 일착하기가 힘들다는 장거리 국화상과 봄텐노상을 어느 캐릭터보다 쉽게 이겨주는 라이스 샤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마저도 저는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트레이너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꽃말인 이 파란 장미의 주인공, 매력적인 스테이어 라이스 샤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 샤워 1985년 3월 5일 홋카이도 노보리 베츠시의 유토피아 목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마는 미국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이 경주마 현역 활동을 한 후 일본에서 시스마 생활을 한 리얼 샤다이, 모마는 라일락 포인트입니다. 부마인 리얼 샤다이는 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샤다이 그룹 창시자인 요시다 제니야 오너가 이 미래의 이 시스마의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로베르토 혈통을 가지고 있는 리얼 샤다이를 구입하여 현역 활동 은퇴 후 일본으로 들여온 케이스입니다. 자, 모마일 라일락 포인트는 단거리와 마일의 절대 강자 마르젠스키의 딸로서 이 두 말의 조합은 스피드가 무기였던 마르젠스키계의 파워풀한 장거리가 뛰어난 리얼 샤다이계를 배합해서 이 스피드 있는 중장거리 후손을 보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뭐 아무튼 부계와 모계가 양혈통을 자라가고 있는 마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주는 누구일까요? 정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 홋카이도 해운 상업을 꽉 잡고 있는 업계 넘버원 회사인 쿠리바야시 상선의 오너이신 쿠리바야시 히데오시입니다. 해운뿐만이 아니라 호텔, 부동산, 기기개발, 판매 사업 등등을 경영하시고 거기에다가요, 이 라이스가 태어난 목장이 유토피아 목장을 운영하는 오너 브리더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유토피아 목장은요, 이 쿠리바야시 히데오 오너의 아버지인 이 쿠리바야시 토모지 씨가 경마를 너무 좋아해서 매입하셨다고 해요. 자, 쿠리바야시 토모지 오너는 별칭이 미스터 경마로 불리면서 마주연합회 회장을 지내시기도 하셨는데 관명을 쿠리로 쓰셨어요. 구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리 하면 생각나는 명마가 있죠. 네, 바로 변칙 상간마이면서 JRA 선정 현창마인 쿠리 후지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1952년 클래식 이관마, 쿠리노 하나 등등 많은 명마를 탄생시킨 집안인데요. 이쯤 되면 뭐 라이스의 집안 배경 어떠십니까? 뭐 아주 좋은 집안의 무스메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스의 경주마생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스 샤워의 경주마 성적을 정리해드리면 25전 6승, 지원 3승, G2 1승, 총 상금 7억 2,949만 7,200엔이었습니다. 2세 때는요, 총 3번의 레이스에 출조하는데요. 첫 레이스 10마전은 1991년 늦은 8월 10일 니가타 경마장 1000m에 출조하고 1착을 하면서 진영을 기쁘게 하더니, 자, 20일 뒤에 출조한 두 번째 레이스 니가타 2세 스테이크스에서는요, 늦은 스타트에 이 라스트까지 마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만 11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출조한 9월 후반 부용 스테이크스에서는 1착을 했지만 그만요, 경기 후 오른쪽 앞다리 골절이 판명되면서 전치 3개월의 휴양을 선고받게 되고 2세를 마치게 됩니다. 3세가 된 라이스 샤워, 험한 레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클래식을 향한 긴 여정을 떠나야 할 때가 됐는데요. 참 긴 여정이 될 겁니다. 그 첫 시동은 사츠키산 트라이얼 스프링 스테이크스인데요. 동세대 넘사벽 상대가 라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누구? 바로 사이보그 미오노 부르봉입니다. 자, 이 레이스는 미오노 부르봉이 2착 말에 무려 7마 신차를 내고 우승하고 라이스는 아주 먼 뒤에서 4착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레이스에 또 하나의 우마무스메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팍신. 네, 바로 사쿠라 팍신호가 아주 먼 뒤에 12착으로 들어오면서 클래식은 안 되겠다고 단념을 하고 단거리 노선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팍신호도 라이스와 달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드디어 클래식이 시작됩니다. 첫 관문 사츠키상 미오노 푸르봉이 압승한 가운데 라이스는 몇 차? 8차. 자, 다음으로 출전한 NHK 마일컵에서도 8차. 자, 풀리지 않는 경기 내용에 진영은 마음만 답답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본 더비에 18마리가 출전 가운데 인기 16번째 존재감 0% 같은 대우를 받고 맙니다. 안 그래도 마체가 작은 우리의 라이스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인데요. 그런
그렇지만 더비에서는 달랐습니다. 선두 도주를 강행하는 이 미오노 부르봉의 뒤에 딱 달라붙어서 라스트까지 잘 들어오면서 이착을 합니다. 진영은 기뻤고 고객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고요? 막권 때문이죠. 16번째 인기말이 이착을 하면서 연승 막권에서 대박 막권이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라이스는요, 이 사이보그 미오노 부르봉에게 성큼 다가서는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면서 다음 클래식인 이 국화상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 휴양을 마치고 후반기 시동한 첫 레이스는 센트라이트 기념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스에서 이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긴 상대가 누구냐면 미오노 부르봉과 같은 구사에 있는 레거시 월드였습니다. 자, 하필이면 미오노 부르봉의 같은 구사일까요? 참으로 잔혹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다음 레이스로 돌진을 하는데요. 이 네 번째로 미오노 부르봉과 만나는 교토 신문배에 출조합니다. 결과는 아시죠? 네, 이착을 하면서 집니다. 그런데 일마시 반차로 따라붙어지면서 진영은 꿈을 꾸게 되죠. 자, 국화상에서 어쩌면 이길 수 있겠다는 희망의 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화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역사상 두 번째 무패 클래식 상관마를 보기 위해 이 교토 경마장의 팬들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단승 1.5배의 압도적인 인기 1위의 미오노 부르봉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레이스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도주의 천재 이 미오노 부르봉에게 교회의 복원이라는 복병이 나타나게 되면서 레이스의 흐름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원래 그림이라면요, 미오노 부르봉이 강선행 도주로 끝까지 선두를 지켜 들어오는 패턴이건만 교회의 복원이 선두로 치고 나가면서 미오노 부르봉이 말려버리게 됩니다. 자, 결국 다섯 번째 위치한 중간 집단에서 자기 나름대로 힘을 비축하던 라이스 샤오가 최종 코너에서 선두로 치고 나오고 전력 진주하던 미오노 부르봉을 가볍게 제치면서 1마신 1분의 4차로 우승합니다. 와, 너무 기쁜데 기뻐할 수가 없네요. 왜냐고요? 상간마 탄생을 기원하는 팬들의 야유. 자, 그 자리는 없었지만 알 것 같은 분위기죠. 그렇지만 우리 라이스는 정정당당하게 레코드 기록을 내면서 미오노 부르봉을 저지했고 장거리의 최강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클래식 마지막 타이틀 국화상을 거머쥐고 향한 다음 레이스는 연말 그랑프리 아리마 기념인데요. 재팬컵을 이기고 올라온 이 도가이 테이오를 의식하면서 달리던 레이스. 자, 그런데 엄청난 도주로 달리던 이 메주로 파머에게 완패를 당하면서 팔착을 하게 되고 험난하고 험난했던 3세를 마치게 됩니다. 고마가 된 라이스 샤오 진영은 봄텐노상을 목표로 레이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첫 시동은 메그로 기념.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강적 상대를 만나면서 이착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강적. 그게 누구냐? 바로 국화상에서 3착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한 이 마츠카네 탄호이저입니다. 마츠카네 탄호이저에게 패하고 향한 다음 레이스인 니케이상에서는 무난하게 이착을 하고 드디어 대망의 봄텐노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봄텐노상 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연패를 노리는 메즈로 맥킨을 이기기 위해 진영은 라이스 샤오에게 험난하고 힘든 조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주위에서요, 학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했다고 해요. 자, 맥킨을 만나기 전에 쓰러지겠다는 평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자, 결국 작은 라이스 샤오가요 12kg을 더 감량하고 온 마체가 근육만이 존재하는 430kg의 한계를 넘는 이 맹수 같은 분위기로 대회를 출조하게 됩니다. 당시 주전이었던 마토바 기수는 그때 라이스를 이 별세계에서 온 이름 모를 맹수 같았고 자칫 잘못하면 물릴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후지 테레비 경마 방송의 이 스기모토 기요시 아나운서는 라이스를 잘 다듬어진 강철 같다고 표현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이 당시 화면을 보면 까만 마체에 근육이 살아있는 동상 같은 느낌이 들면서 조금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시작한 봄텐노상, 메즈로 파머가 도주로 치고 나갔고 메즈로 맥킨은 그 뒤를, 그리고 라이스는 맥킨의 뒤에서 최종 코너까지 달렸습니다. 자, 최종 코너에서 스퍼트를 내기 시작한 맥킨과 라이스가 파머를 따라잡고 격전 끝에 결국 라이스가 맥킨을 뒤로 하고 2마신 반차로 앞으로 들어오면서 우승합니다. 자, 라이스는 레코드 타임으로 우승을 합니다만 메즈로 맥킨에서 3연패가 무너지고 다케유타카 기수의 텐노상 5연패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때
전설의 명 아나운서 스기모토 기요시 씨는 방송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관동의 자객 라이스 샤워 텐노상에서도 인기의 메지로 맥힌을 쓰러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운서 이후로 라이스에게는 자객 레코드 브레이커의 별칭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마토바 기수의 히로 인터뷰에서 기자들이요, 이 승리 소감을 묻지 않고 맥히노 3연패를 저지시킨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기수님이 굉장히 화가 난 사건도 있었는데요. 자, 우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분위기 이상한 봄 텐노상이었던 결과였습니다. 자, 봄 텐노상 우승 후 4세 후반기를 맞이한 라이스는 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9월 맞이한 올감에서 트윈터보의 대도주에 6마신 차로 지면서 3착, 춘추 연패를 꿈꾸던 가을 텐노상에서는 6착, 재팬컵 14착, 아리마 기념 8착. 자, 힘 한 번 쓰지 못한 채로 4세를 마감하게 됩니다. 1994년 5세가 된 라이스는 봄 텐노상 연패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첫 시동은 교토 기념인데요. 자, 4세가 된 국가상 우승마 비와 하야히데에 지는 5착을 하고 다음으로 출조한 니케이상에서도 이 스테이지 점프에게 지는 2착을 하면서 좀처럼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운이 또 하나 겹치게 되는데요. 이 봄 텐노상을 위해 열심히 조교하던 중에 그만 2세 때 다쳤던 앞다리 골절이 또다시 발병하게 되었고 부상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은퇴해야만 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은퇴를 해도 장거리 특성화의 말들에게는 시스마의 의뢰가 없다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에 전념해서 복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라이스는 치료한 후에 연말 아리마 기념으로 복귀합니다. 자, 복귀 레이스인 아리마에는요, 엄청난 강적들이 출주하는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자, 역사상 5번째 클래식 3관을 이뤄낸 나리타 브라이언, 자, 당시 최강 안말로 불리던 히시 아마존 등등 역대급 강적들과 싸운 가운데 3착을 하면서 무난하게 복귀전을 마치고 5세를 마감하게 됩니다. 1995년 6세가 된 라이스의 진영은 다시 한번 봄 텐노상을 목표로 계획하고 2월과 3월에 봄 텐노상 전초전인 교토 기념과 니케이상에서 단승 인기 1위 몰이를 하지만 두 레이스 모두 6착을 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한 봄 텐노상, 도즈마가 없는 가운데 이 슬로우 스페이스로 전개되고 라이스는 이 3코너부터 800m의 롱 스퍼트 작전을 펼치면서 전력을 다해 골라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라스트에서 외곽 쪽에 있던 스테이지 점프가 폭풍 질주로 라이스를 따라잡으면서 거의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자, 당시 스테이지 점프를 기승했던 에비나 기수는 승리를 직감하면서요, 손을 치켜 들었는데 이 장내 아나운서였던 스기모토 기요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라이스 샤워. 자, 맥킨도 미오노 부르봉도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언제는 관독의 자객이다, 레코드 브레이커다 하면서 디스했던 분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네, 사진 판정 결과요, 10cm 차이로 라이스가 728일 만에 부활의 우승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 우승 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네요. 다음 레이스는 다카라즈카 기념인데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레이스 도중 라이스가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예우불량으로 안락사되면서 이 마생을 마감하는 결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왜 이 출주하게 됐는지에 대한 등등 사실은 알아야 할 것 같아 정리하려 합니다. 장거리 특성 말들은 제2의 마생인 시스마에서의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진영은요, 이 중거리의 우승이 어떻게든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봄 텐노상의 우승으로 인기가 급상승하던 라이스가 이 다카라즈카 기념 팬투표 1위를 하였고 당해요. 1월 17일 날 발생했던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영향으로 한신 경마장에서 개최되던 다카라즈카 기념이 라이스가 제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 교토 경마장에서 열린다는 이점을 통합해서 진영은 출주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레이스 당일은요, 마토바 기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 라이스의 마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사하게 달려주기만 하는 바람으로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이 승부사 기질이 있었던 우리 라이스가 3코너에서 스스로 가속을 내기 시작했고 가속과 함께 밸런스가 틀어지면서 쓰러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한 번은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이 부상의 상태가 너무 심한 나머지 그대로 다시 쓰러지게 됩니다. 다리 분쇄 골절, 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다리뼈가 다 부러지게 되면서 스스로 걷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 안락사를 하게 되는 결말을 맞은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자, 그때 당시의 영상이 지금도 떠돌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그때 라이스가 우마무스메라는 새로운 예쁜 친구를 보내주었으니 인게임 속 캐릭터와 함께 이 라이스 샤오가 당근별에서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라이스 샤워의 이야기는 뭐 아직까지도 지금도 ing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래 경주마가 죽으면 그 말이 착용했던 편자는 트레이닝 센터의 마두관음에 받쳐지게 되는 게 이 경마계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라이스를 육성했던 이츠카 조교사님은 라이스 샤워가 마지막 착용했던 이 교토 경마장에 흙이 묻어 있는 편자를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본인이 돌아가시면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가족들에게 하셨다고 하네요. 자, 교토 경마장에 가면 예패덕 근처에 라이스 샤오의 묘비가 있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데요. 항상 꽃과 당근, 각설탕 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팬들의 마음속에 영웅, 히로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라이스 샤오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자, 요도를 사랑한 고고한 스테이어 라이스 샤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여제 와 함께 90년대 최고의 안말로 불렸던 명마. 자, 안말입니다. 안말인데요. 마명의 명견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